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영남을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뽑아야 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정준희의 논에 출연한 조국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와 협력,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금 성급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영남 후보가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느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다르게 제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범민주진보진영, 예. 민주당 혁신당을 포함한 범민주진보진영의 그 연대와 통합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전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해님께서 민주당은 한 석을 잃는 게 아니라 13석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지선 이후 예고된 합당이 있으니 조국도 예비 민주당이라면 지금의 당대당의 대결 구도에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영남 후보의 여러 발언 중 이 부분이 충격적이지요. 어떤 분은 보안 수사권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 관련된 수사하다가 정치 자금으로 넘어가고 그거로 권력형 누구 정적을 제거하는 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논의되는 보안 수사권은 극히 제한된 범위네. 그 민주당 당론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해졌었잖아요. 당론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알겠습니다.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보안수사권 폐지에 김민석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 중인데 이를 재논의해야 한다? 검찰 출신 김영남이 보안수사권을 안고 자폭했습니다. 내란의 완벽한 청산과 단죄를 위해 만들어진 내란전담 재판부가 오히려 감형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3년형을 받았던 한덕수가 무려 8년이나 감형된 15년형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솔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감형 사유,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습니다. 50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손설 의원은 한덕수 15년형으로 감형, 내란범에게 공직 공로가 웬 말이냐? 오늘 서울고법은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참사입니다. 오늘 판결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해도 공직 경력을 방패 삼아 언제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습니다.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범죄를 개인의 일탈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축소해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영민 의원은 한덕수 2심 감형에 곧 대법원 재판 예정, 대법관 재청 미루기, 법원 행정처장 미임명 등 모든 흐름이 수상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는 내란 청산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감형이 나머지 내란 재판의 형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대법에 가면 형은 더 줄어들겠지요. 초유의 내란 가담 혐의로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부를 만든 장본인이 선거 기간이라 민주당이 어떤 반격도 못할 것이라는 듯
대법관 재청 지연으로 행정부에 맞서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을 안 뽑으며 입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차기유력 입법부 수장이 이렇게 혼쭐을 냈지요. 언제까지 직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법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희대 대법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실 때 꼭 가지고 나오세요. 대법관은 어떻게 하실 거며,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며,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 가지고 나오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오늘 답변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의원님 지난번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였고 무겁게 전달드렸고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개혁하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조희대는 탄핵될 것이고 단죄받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을 위촉하는데 동명이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건 정형근의 실체 때문인지요. 50에 이근한이 있었다면 60에는 정형근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정형근 고문 기술자다 이거지요. 그 유명한 몽따주, 즉 1986년 불법 연행되어 고문받던 심진구 씨에 의해 그려진 몽따주가 있지요. 한동훈은 본인의 검사 이력까지 빼가며 책을 냈고 젊고 보수다운 이미지를 만들기에 노력해왔는데 고령의 과거 고문기술자의 정치검사에 공안검사에 안기부 출신을 후원회장으로 둔 것이 과연 삼선의 조직력의 득을 보겠다는 것일까요? 17대에 끝난 전직 의원의 조직력이 지금 22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정형근이 패배했던 상대가 바로 2008년의 박민식이었다지요. 이러니 그다지 후원회장이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동훈의 정치에서 처가가 늘 등장하듯 장인 진영구와 정영근은 동갑의 연수원 한 기수 차이이자 둘 다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지난 당원 게시판 사건에도 장인과 장모의 이름이 등장했고 최근 한동훈 부인도 선거운동에 등장했습니다. AI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 공안검사의 고문기술자의 안기부가 웬 말입니까? 정책조정회의에서 있었던 박상혁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씨가 위촉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정영근 씨가 그 정영근 씨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영근 씨는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정영근입니다.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권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